죽음을 얘기하는 문화를 만들고 또 그런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,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필요할 텐데 유 교수님은 직접 지금 그 오프라인 상으로 또 온라인 상으로 그 죽음을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주고 계시잖아요. 이제 북성제, 소촌에 북성제를 운영하고 계시고 또 유은실의 우아한 노년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는데 그걸 운영하시면서 좀 인상 깊은 일들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죠. 작은 소모임을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우선 제가 공부를 하고 공부한 걸 조금 나눈다는 의미에서 이제 강의를 시작했었는데요. 제가 이제 워낙 부족한 게 많아서 하다 보니까 또 이 문제는 누가 일방적으로 강의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주춤하는 사이에 이제 이 코로나 이제 문제가 생겨서 요즘은 오프라인 모임을 못 합니다. 근데 대신에 줌으로 이렇게 이제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돼서 오히려 조금 더 여러 모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.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독서 모임을 해보니까 참 좋습니다. 그래서 책을 좀 좋은 책들을 많이 소개해서 그런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겠고요. 그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다루고 싶어서 이제 이 아르스 모리엔디라는 그 코너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.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겠다고 말씀만 드리는 영상을 올리고는 제가 더 추가로 영상을 만들지 못한 이유가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죽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. 근데 제가 거기에 또 같은 얘기를 하는 영상을 올리는 게 과연 잘하는 일일까? 그것보다는 제가 몸담고 있던 의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일을 조금 더 먼저 부지런히 해야 되겠다. 그러다 보니까 한 6개월 이상 그 채널에 컨텐츠를 올리고 있지는 못합니다. 근데 이 문제는 그냥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강의식으로 떠들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날이 갈수록 더 들어서요. 그래서 채널은 열려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죽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죽음 직전의 시간, 이 노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은 죽음을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오히려 저는 요새 운동 열심히 하라, 뭐 치매 걸리지 않도록 뭐 여러 가지 뇌 운동을 하시라 이런 얘기를 오히려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렇죠. 죽음을 우리가 뭐 피할 수도 없고 또 뭐 늦추거나 당길 수도 없는 일인데 어쨌든 죽음은 필연적인 거고 그 죽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네. 결정하는 문화가 웰다잉 문화 아닌가 싶습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저는 죽음을 없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. 또 늦출 수도 없지만 오는 죽음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좋은 죽음인가 아닌가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웰다잉 문화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활발하게 또 편하게 좀 가볍게 네. 다룰 수 있는 네.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 사회가 가장 빠르게 고령화의 길을 걷고 있죠. 4년 전, 5년 전에 우리가 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이제 또 4년 뒤에는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. 일본이 가장 고령화가 빨리 진행된 모델 국가로 얘기하는데 24년 걸렸는데 우리는 8년 만에 그 3분의 1, 그러니까 3배의 속도로 진입하는데 대한민국은 빨리빨리가 이렇게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. 빨리빨리가. 그래서 저는 이 고령화의 문제를 준비되지 않고 닥쳐온 미래가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빠른 변화를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 죽음의 문제를 자유롭게 폭넓게 또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. 그래서 천만 노인들이 자기 삶의 마무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가족과 하고
또 이웃과 하고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빨리 자리 잡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유 교수님이 직접 쓰신 책도 있고 번역하신 책도 있는데 이를테면 번역서는 생이 끝날 때 준비해야 할 네. 것들 이런 게 이제 그런 웰다잉 문화의 핵심이 아닌가 싶은데 오래된 책이에요. 20여 년이 더 넘는 책인데, 그러니까 미국에서 출간된 지는요. 근데 내용은 죽음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 뭐 세월이 지나도 크게 바뀌질 않기 때문에 뒤늦게 이제 번역 의뢰가 들어와서 번역을 했는데 꽤 저희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지식 정보 차원에서의 내용도 잘 들어있고 또 현장에서 경험을 많이 한 분이 쓴 책이어서 죽음과 관련돼서 뭔가 궁금한 것들이 있는 분들은 참 보시면 내용이 충실한 책이고요. 제 근래에는 아까 존엄사와 관련된 책을 하나 재작년이죠. 번역했는데 그 책은 청소년들이 읽는 책을 주로 출간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캐나다의 컬럼니스트 저자가 쓴 건데 아주 간단한 책이지만 존엄사와 안락사 문제를 두루두루 살피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어떤 이제 존엄사와 관련된 논의가 있는지 또 뭐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최근 정보까지 알 수 있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뭐 그런 건데요. 네, 그 책 번역하면서 제가 이제 존엄사 안락사에 대해서 앞으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기대하고 있기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죽음학 교과서가 나와서 아마 의사들이 쓴 죽음학 교과서는 외국에서도 별로 찾아보지 못할 겁니다. 그래서 최소한 그 책에 많은 기대를 걸고 이제 우리 지필지인들은 당연히 의료인들이 볼 책이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책임 저자이신 선생님은 이거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읽어주면 좋겠다. 의료인은 물론이고 이렇게 얘기하세요.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전 국민이 다 읽어야 되는 책인데요. 저희가 언젠간 환자가 될 거기 때문에 또 집에 환자 한두 분은 다 곁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책을 통해서 좀 죽음의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. 늘 강연 다니고 대담하고 그러면서 점점 확신을 갖는 게 지금 말씀하신 환자들, 나이 먹은 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할 거다, 꺼려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선입견이에요. 네. 아까 안병원의 환자들의 90%는 내가 말기 상태가 된 것을 알기를 원한다. 그래야지 삶을 잘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. 근데 가족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왜 괜히 알려들어가지고 힘들게 하냐 이런 쓸데없는 잘못된 보호 본능으로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나이 드신 분들도 이 웰다잉 문제, 삶의 마무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절대 거부감이 크지 않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확인하고 그래서 정말 제대로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교과서 같은 좀 책이 나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. 미국에 이제 에이징이라는 말 대신에 세이징이라는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나이 든다는 게 어떻게 보면 현명해지는 거다라는 건데 운동을 하시는 분의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세이징 그 단체에서 제일 처음 얘기가 죽음에 대해서 인정한다. 네,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, 나이듦을 받아들이는 것. 이게 그 단체에서 얘기하려는 제일 처음 얘기예요. 근데 우리가 늙는 거, 죽는 거를 자꾸 이렇게 뒤로 보내놓는 것 자체가 그게 현명하지 못한 거죠.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. 그래서 에이징이 단순히 노년, 노화가 아니라 현명해지는 그런 단계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 참 좋겠습니다. 그러려면 죽음 얘기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. 네. 사실 자신이 없어요. 네.
다른 분들이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당황하고 뭐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그럴 것 같거든요. 이런 얘기. 그래서 제가 아까 유튜브에서 이 죽음 얘기는 좀 나중에 해야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직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. 당황하고 두렵고 막그 좌절하고 우왕좌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분명한 것은 미리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가족과 얘기를 나누고 친구랑 얘기를 나눠보고 이런 과정 또 삶의 마무리에 대한 고민할 것들 결정할 것들을 한번 직접 내가 부딪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러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자세와 전혀 그런 것에 대한 훈련 대비가 안 돼 있고 외면하다가 닥쳤을 때의 자세는 그 허둥지둥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외면해서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. 어차피 닥쳐오게 된 죽음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, 또 죽음과 관련된 내가 결정할 사람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생각하는 훈련, 그리고 그것을 쉽게 편하게 함께 얘기할 수 있는 문화, 이런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요즘 아주 접한 통계 중에 놀라운 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혼 소송이 많은 나라입니까? 그런데 상속 관련된 소송이 이혼 관련 소송보다 많이 앞서 있다는 거예요. 안 믿어졌지만 사실입니다. 내가 결정을 해놓으면 되는 일을 결정하지 않고, 버나드 쇼의 말씀은 우물쭈물 하다가 그냥 죽으니까 재산 문제 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싸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삶의 마무리에 대한 내 결정이 지극히 당연한 거다. 당연히 할 걸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연명의료를 할지 안 할지 가지고 또 자식 간에 싸우게 되고, 이런 일을 우리가 좀 미리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다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의과대학 학생들 잘 가르쳐 보겠습니다. 네. 그리고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의과대학 교수님들 계시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학자님들 많이 의대에서 이런 내용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좋은 말씀 잘 감사합니다. 들었습니다. 네.